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화번호는 가득한데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의 전화번호부는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약속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화기는 늘 울렸고 주말이면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람을 만날수록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은 점점 더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 곱씹게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오늘도 많이 해버렸네. 저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허무하고 더 외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맥이 넓다는 것이 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어도 외롭고 어떤 관계는 멀리 있어도 따뜻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도 낯설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나지 못해도 편안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많던 인맥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였는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지혜소통은 그 많던 인맥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 답을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길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봅니다. 말이 따뜻한지, 연락이 자주 오는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일을 기억해주는지, 안부를 물어주는지, 힘들 때 위로해주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친절했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택배 기사에게 반말을 합니다. 경비원을 막대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그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순간에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익이 없을 때, 부담이 없을 때, 굳이 친절할 이유가 없을 때, 그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 무심한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오랜 시간 곁에 둘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장 약한 사람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이 강해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더 크게 행동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하지만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흔들림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진짜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굳이 남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아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쓸 이유도 없다는 것. 젊었을 때는 그래도 노력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더욱 변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의 에너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관계는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거리입니다. 가까이 둘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 거리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억지로 가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도 좋은 면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생각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만나고 돌아와서는 잘했나? 혼자 되짚어보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꺼낼까? 또 자식 자랑하시면 어떡하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만나고 있는 동안 자꾸만 시계를 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 한숨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깨닫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동이었다는 것을, 감정노동.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노동을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좋은 직원이 되어야 했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존 전략이었고, 사회적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진 순간, 우리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의 의지가 분명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 견딜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자아가 강해져서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맞추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계를 관리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그때만 잠깐. 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로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안이 오면 명확하게 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힘듭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 노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5년 전에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서클에서 만나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 지금은 각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모입니다. 만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각자가 아는 맛집을 돌아가면서 추천합니다. 다음엔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이번엔 내가 예약할게. 그렇게 모여서 밥을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이 집 음식 어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한 사람이 직접 요리를 해오기도 합니다. 낚시를 다니는 사람이 좋은 생선을 구해서 세비채도 만들고 생선에도 뜹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비싼 일식집보다 더 맛있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가 45년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 노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코드가 맞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사는 방식이 달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시선, 삶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진짜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관계. 연락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45년은 아니어도 10년, 20년 편하게 이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관계를 붙잡습니다.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친구가 없으면 외로울 텐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게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평생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배우자.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만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수한 자아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냥 있기를 해야 하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가 연락했나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석 달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6개월쯤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로 즐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찾던 평화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즈음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진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낚시를 갑니다. 갯바위에 서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합니다. 말없이 바다를 보고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책을 꺼내고 펴고 읽고 책장을 넘깁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책장 넘어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낚시를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정원을 가꿔도 좋고,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벌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책 한 권 펼쳐 천천히 읽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해봤자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것을 후회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뭔가 거북한가? 아니면 흔쾌히 할 수 있나? 그것만 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면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만 확인합니다.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싶은가? 그 답이 명확하면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만나야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만나고 싶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 차이를 느끼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결국 옳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그 답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는 이제 자기 마음에 솔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전화번호부를 펼쳐보십시오. 천천히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연락 오면 기쁠까? 이 사람과 밥 먹고 싶을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기십시오. 아니오라고 대답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표시해 두십시오.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만나면 기쁜 사람, 편한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가끔 짧은 연락을 하십시오.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생각나서. 반대로 만나면 피곤한 사람, 감정 노동이 필요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와도 간단히 대답만 하고 만남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 사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진실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1-2달은 실제로 외롭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운데 편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6개월쯤 지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져서요. 1년쯤 지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때쯤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십시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몇 달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혼자만의 일상으로 채우십시오. 도서관에 가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가거나 좋은 식당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봉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혼자서도 즐거운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자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분기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찾아가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래도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70년 살면서 진짜 친구 한 명 못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락이 끊겨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해보십시오. 30년 전 동창 중에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저 사람 괜찮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10명에게 전화하면 한 명은 반가워할 겁니다. 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새로 만들면 됩니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봉사 모임. 거기 가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개월만 나가보십시오. 한 명쯤은 코드 맞는 사람 만납니다.
친구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장소에 나가십시오. 같은 강좌를 듣고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저번 주에 못 뵀죠? 이런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면 점심 한번 같이 먹게 됩니다. 6개월쯤 지나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1년쯤 지나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70세에 새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고 다 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니까요, 가족이면 당연히. 하지만 가족도 사람입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거리 둬도 됩니다. 명절만 만나도 됩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노릇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가족보다 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정상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받습니까? 억지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됩니까?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명절에만 보십시오. 굳이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어느새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연락할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명함철은 두툼한데 꺼내볼 일이 없습니다. SNS 친구 목록은 길지만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진짜 관계만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자주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스스로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화가 울리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문자가 오면 미소 지으며 읽을 수 있는 사람.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 많던 인맥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많이 만날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덜 닳게 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 인맥이 넓은 것보다 관계가 깊은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 편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가 갔고, 어떤 사람은 머물다가 떠났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곁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는 이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편한 사람만 만나도 됩니다. 감정 노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모으기보다 사람을 고릅니다. 무조건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편안하게 함께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진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오늘 지혜소통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 몇 달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불편하다면 거리 둘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혜소통이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